추후면 말 좀 하세요. 일단은 14번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 V4회가 이제 횟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시험지 세팅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았거든요. 확실히 7번 같은 경우에는 1, 2회가 좀 비교적 쉬웠어, 공통 파트가. 근데 그거에 비해서 뒤로 가니까 이제 공통이 좀 어렵게 나오는 식으로 시험지가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14번 얘기를 한번 쭉 해볼 건데 이거 푼 사람 있어요? 풀어서 맞추신 분? 없어요?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일단은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족은 내려왔거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저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보면서 사이가 샌드위치 정리를 좀 쓰고 싶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 도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곳이 어딜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는데 함수 값을 줬거든. 그래서 이 함수값 때문에 살짝 고민이 들어. 얘가 이제 조건을 어떻게 주는 건지 잘 모르긴 하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4x랑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4 한번 그려볼게. 가족권 때문에 한번 그려보자 하시면 x축 있고 y축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는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이 정도로 할까?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2차 함수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말하고 있는 4x라는 친구는 이렇게 0,0을 지나면서 쭉 접해서 들어가고 있겠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겨 있겠구나, 여기서 대충 접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접점을 찾고 싶으면 미분해보셔도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처음 풀 때는 얘랑 얘를 같다고 두고 2에서 접하는 걸 확인을 했었고, 얘를 만약에 미분을 한다 치면 2x 뜨잖아. 기울기가 4 되는 지점이 2일 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를 집어넣으면 너도 8이고 너도 8이니까 2,8에서 접하는 게 확인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x가 2라면 여기 있는 요 높이가 y가 8인 상황일 거고,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저 사이를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 영역이랑 이쪽 영역을 지금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기를 지나는 도함수 f'x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연속함수기 때문에 f'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긴 할 거다. 그 다음 그 사이에서 어떻게 생겼을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어봤더니 안 풀리거든요.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할게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가 될 거냐면, 기본적으로 보통은 원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주거든. 근데 얘는 원함수가 연속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 잘 몰라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일단 미분을 해서 도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 미분을 해서 도함수가 있으니까 얘가 연속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맞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원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여기서 기울기 딱 똑같이 맞아주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 지점에 대한 좌미분계수가 0이란 말이야. 이 지점에 대한 우미분계수가 0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의 미분 가능성만 따지시면 원함수는 알 수가 없는 게 맞아.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도 도함수 기울기는 계속 무난하게 이어져 나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네 그 미분 가능성 따질 때 연속성 반드시 판단해야 되잖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연속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상황에서 원함수가 연속인지 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항함수인지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항함수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 여기서 이런 생각이 좀 들을 것 같아. 나였으면 가능한 구간들이 생겨버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가능한 다항함수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 그럼 봐봐, 1차보다는 커야 되고 계속 2차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오는 지금 몇 차일 수 있겠어요? 나는 원래 2차를 상상을 했었거든. 왜 그러냐면 1차를 기점으로 2점을 꼭 지나가야 된다 치면 여기서 크게 만들면 지나고 나서 작아져 버릴 거고, 여기서 작게 만들면 당연히 말이 안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차라면 하면 저 어디선가 3차가 추월할 거고, 그쵸? 요 어디선가 3차가 추월할 거니까 이 사이에 들어올 게 2차겠다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오케이? 2차는 얘보다 느슨한 친구가 살짝 요런 뉘앙스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이제 2차 함수라고 설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와 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했던 얘기가 다항함수라는 걸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항함수로 설정하시면 안 되는 문제거든. 오케이? 원래는 내가 원래 무슨 생각했냐면 다항함수를 설정을 해서 칩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치면 여기 있는 나 조건이 결국에 너 같고 너 같고 너 같다를 통해서 문자를 뭔가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도함수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그럼 조건 3개에다가 여기까지 끼면은 적분상수 계산해갖고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나 조건을 딱 넘어서 이 생각을 할게요. 다항함수를 설정하지 않기로 했어. 이제 설정하지 않기로 했어. 왜? 연속인지 모르니까 설정을 안 한 거야?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나 조건에 나온 이 대상들은 함수값이잖아. 함수값. 도함수를 적분해서 만든 함수값이지. 그러면 함수값들의 차이를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함수값들의 차는 그 자체가 적분한 결과 아니야? 맞아? 이 아이디어를 아예 처음 보진 않을 텐데 솔직히 시험장 속에서 함수값 보자마자 적분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긴 힘든 게 맞거든 내 생각에. 근데 일단 다항함수 설정이 안 된다는 게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제 뭐 함수값의 차를 갖고 적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F2라는 친구랑 F-2라는 친구가 나와 있었잖아. 걔네를 빼버리면요 그 결론이 0이 나오지. 맞아? 근데 이 식은 정확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는 F'X에 대한 적분 결과가 0이야.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오케이? 똑같이 이번에는 F5가 있었고요. 빼기 F2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F5랑 F2는 51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랬죠 여기. 그리고 누가 큰 거야? F5가 51만큼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놈을 빼고 나면 그 결론이 51인데 이 결론이 51인데 너라는 친구는 2부터 5까지의 F'X dx 그게 51이야.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마이부터 2까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함수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의 꼴을 갖고 있을까? 여기서 기함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함수면은 저 똑같은 구간에 대한 적분 결과가 0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내용은요 이렇게 넘어오는 이 행동은 어느 정도의 비약이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있는 거거든. 기함수면 저거란 맞는 말인데 저렇다 해서 무조건 기함수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가 우연치 않게도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겼어. 해봤더니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우연찮게 같아지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기함수라고 확신을 원래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기 있는 게 다항함수 계열이긴 할 텐데 확신을 못 지었던 거라서 기함수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기함수라면 다항함수 기준으로 1차 아니면 3차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근데 당연히 3차 뭐 5차도 있겠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차를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차를 선택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중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녀석을 선택해본다 칩시다. 오케이?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그럼 방금 있었던 그림상으로 여기까지인 거고요. 시작점이 여기 어딘가겠지. 오케이? 여기 안에서만 확인을 해보면 1차가 3차가 돼도 문제는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지금 너랑 너 사이에 들어있는데 3차 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띵 하고 여기서 멈췄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거를 가지고 뚫고 다음에 반드시 넘어갈 거긴 하거든요. 이 시점 이후에서는. 근데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쪽 구간에서 3차 함수가 태어나면 그 3차 함수가 기함수이길 바라고 지금 만든 거잖아. 그럼 기함수라면 이 점을 꼭 지나가야 되지.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와야 되죠. 맞아요? 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니? 말이 안 되겠지 지금.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면서 기함수면 여기까지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세 점을 지나도록 하는 3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머릿속에서 가능한 케이스가 안 떠오르거든요 지금. 맞아요? 저 영역을 무조건 벗어나지게 계속 그려질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지금 다 벗어나고 있지.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3차 함수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3차 함수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일단 한번 깨달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1차 함수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1차 함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냐면요, 이 구간 사이에서 가능한 1차 함수지. 근데 봐봐, 잘 생각해야 돼.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살짝 누웠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원래 있던 1차 함수보다 무조건 다 위에 있는 게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점이 애초에 접점이잖아. 근데 그 접점을 기준으로 살짝 누워버렸다는 얘기 자체가 얘도 함수에서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 상황을 고민을 좀 해보시면 기함수, 뉘앙스를 가지면서 1차, 3차 중에 고민해봤더니 3차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1차 함수도 결국엔 누구일 수밖에 없겠다? 여기서 접하고 있는 이 함수 그대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이 생각을 추론하는 게 너무 좀 힘든 것 같긴 하고요. 최종적으로 1차 함수면서 가능한 건 해당 구간에서 f'x가 누구다? 4x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제일 내가 걱정하는 거는 설명을 쭉 들어보면은 뭐 이제 막 불만이 있진 않을 거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 이 생각을 실제 시험장에서 14번을 보고 행동하기 좀 힘든 게 맞긴 해요 지금. 일단은 해놓고 볼게. 여기 영역에서 누굴 따라간다? 너를 그대로 따라가나 보다. 오케이? 그래야지 저기 지금 가능한 얘기일 거야. 두 번째로요, 5부터 2까지는 51이 나왔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이후 파트에서는 어떻게 갈지 다시 고민을 해보겠죠. 근데 이제 내가 첫 번째 친구를 저런 상상들을 하면서 찾아냈잖아. 그럼 이것도 결국에 이 문제 밖에 있는 외제적으로 좀 사고를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f'x라는 게 여기 구간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가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이미 얘를 선택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뭔가 이 친구 자체를 선택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바깥적인 상황으로 풀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약간 외제적인 사고긴 한데 뇌가 이외가 아니야. 외제적. f'x가 4x랑 x제곱 플러스 4 여기서 선택해 나가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오케이? 이 상상이 들어야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이 상상이 들어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프라임 x가 이거였다고 쳐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잖아. 그럼 이 친구를 실제로 계산을 하면 3분의 1의 x세제곱에 4x가 들어오고 나서 2랑 5를 빼시잖아요. 그치? 그러면 3분의 1에 5의 세제곱 125 빼기 2의 세제곱 8 더하기 4 5 빼기 2 이렇게 들어오지. 맞아? 연산하고 나면 3분의 125 빼기 8은 117이니? 맞나? 117이죠? 더하기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4, 3, 12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117 약분 가능하지?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3으로 지우면 3, 3, 9, 9, 3, 27, 2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온다? 51이 나온다 이렇게 내용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였겠다? 너가 맞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온단 말이야. 일단 이렇게 좀 해놓을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딱 끝내고 나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대상은 f'x였고요. f'x를 갖고 나조건을 통해 적분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잖아. 맞아?
그러면 f'x는 구간에 따라 어떻게 쪼개진 친구야? 4x거나 아니면 x제곱 플러스 4인 친구였을 거야. 요 상황일 거고요. 문제에서요. 뭐라고 했니?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너를 뭐 해야 되지? 이 친구들이 뭐 걱정은 없을 거고 적분하고 나서가 문제일 텐데 3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야? 18인 거 알았지? 그걸 통해서 뭘 구하시면 되겠다? 나머지 이제 F3을 구하면, F0을 구하면 되겠다. 이 상황일 거거든? 근데 저기서 fx를 다시 찾아오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애초에 없어요. 그냥 확실한 게 f'x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있는 f'x라는 게 결론적으로 누구야? f3에서 빼기 f0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지? 너 f3 알지? f0은 모르지. 얘가 궁금하지? 맞아? 아는 거 빨간색 칠게. 너 알고 있다? 오케이? 너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너 프라임엑스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너를 찾아올 수 있는 상황 이러고 답이 나오고 끝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건데 지금 말한 14번 문제가 솔직히 나는 이렇게까지 내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다행인 건 그거야. 너네가 이걸 한 번이라도 풀어봤으니까 수능장에서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예상하는데 요 정도로 진짜 시험이 세팅이 돼서 나오면 등급컷이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정시생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표준 점수 좀 오를 수 있어서요. 오케이? 얘가 발상이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고? 저기 있는 가족권 보고 나서 여기 그리는 것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누구나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 사이에 들어있는 함수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 저 사이에서 함수를 선택할 생각을 잘 못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그 선택하는 내용을 처음에 스타트는 어떻게 그냥 이 당위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항함수 설정을 안 하고 풀 자신이 있어야 돼 수능장에서. 오케이? 다항함수 설정을 안 하려면 원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저걸 설정하려면 너무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정하지 말고 나조건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모르던 얘기는 아니겠지만 함수값을 보고 적분을 들어가 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계속 열어놔야 돼, 니네가. 오케이? 그래서 그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적분을 통해서 뭘 찾으면 적분을 통해서 값들을 일단 정리를 해놓으면 여기서 다시 추론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비교적 기함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잘 들 것 같고요. 오케이? 사실 저게 제대로 들어가는 건 5개념이긴 하겠지만 기함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가능한 케이스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할 거 아니야. 맞아? 1차인가? 3차인가? 혹은 진짜 기함수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거거든. 그 와중에 3차 함수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1차 함수도 되긴 되는데 누구밖에 안 된다? 접하고 있는 선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면 저 구간에서 너가 나오겠구나 대답이 들어오겠지? 사실 두 번째 얘가 말이 안 돼. 이거를 어떤 미친 사람이 갑자기 집어넣어갖고 계산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 이걸 갖고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이거 푼다고? 이건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 이 외제적 사고를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맞아요. 시험 외적인 요소긴 한데 이거는 프라임엑스 딱 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 정도 들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게. 혹시 궁금한 내용 있나? 딱히 없어요? 만약에 기함수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기함수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결국엔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 애초에. 그러니까 기함수가 아닌 어떤 멋진 함수가 하나 있었다 치자. 이런 함수가 하나 있었다 치자. 여기를 접하긴 접하고 기함수는 아닌 뭐 그런 친구 맞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 영역 사이에 있는 누군지 모르겠는 걸 결정하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하지만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겠지. 그러면 결국에 네가 여기서 해야 되는 행동이 뭐밖에 안 되지? 진짜 무슨 함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몇 차만 또 좀 고민이라도 해볼까? 2차? 3차? 2차 1년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려봐 한번 프라임자를 집어넣어버려봐. 그리고 얘가 0이 되겠다는 얘기가 너가 이미 다항으로 짜버렸잖아. 맞아요? 다항으로 짜버렸잖아.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 기함수가. 다항으로 짤 거여도 1차 3차 중에 짜겠죠. 혹은 이제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면 답이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를 가져다가 y부터 2까지 f'x가 얘가 구간이 쪼개져 있었던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어딘지 모르는 구간까지 하나, 그때 있는 함수 하나, 더하기 너를 가지고 하나, 뭔지 모르는 딴 친구 그 둘, 그게 0이었던 이런 상황 이거 못하거든. 니네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어. 여기서 어차피 행동할 게 없거든요. 그럼 기함수지 않을까 하고 기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냥 먼저 들어가 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기함수 일려나 하고 판단하고 들어가 봤더니 가능한 얘기가 되네. 그럼 여기서 바로 다음 거 넘어가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그냥 그 정도 사고 과정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참. 근데 이 문제를 일요일에 얘네 수업 좀 미리미리 좀 해놔야 되겠다 이러고 다 와서 풀고 있었거든. 근데 너네한테 말 안 해줬구나. 고2 친구들한테 공부를 너무 안 하셔서 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 준비할 건데 질문 받아줄 건 아니고 그냥 공부할 사람 와서 하시면 10시간 채우시면 내가 3만원 줄게. 이래서 한 5명 정도 불렀거든. 근데 걔네랑서 정신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도 막 뭔지 알지?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씩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거를 푸는데 안 풀려. 그래서 저거 혼자 펴놓고 푼 것도 아니야. 눈으로 쳐다보다가 질문 받아주다가 요거 한 2시간 했거든. 그래서 정신병 올 것 같아갖고 잠깐 애들 여기다 버리고 딴 데 가서 풀었단 말이야. 너무 좀 안 풀리더라고. 자, 15번 한번 볼게요. 자, 두 함수 MK에 대해서 곡선이 있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거 주기 얼마니? 4K가 맞죠? 맞아요? 아니야. 4K. 자, 이 상태에서 4K까지 한 주기짜리만 볼 거고 너랑 접하는 친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짜리랑 어디서 시작하는지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떨어질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겠죠? 그게 다시 올라올 거고 그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4K 이렇게 하고 멈추겠네요. 그렇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얼마? 2K 멈출 거고 너가 K 이 정도로 다 끝날 것 같아. 자, 이런 상태에서 누구랑 만난다? 너랑 만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자 여기가 K면 적어도 이 정도랑 비슷한 이 정도 지점이 K, K겠지. 맞아요? 얘가 K, K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딱 붙여서 아래로 이렇게 뾰족한 그런 친구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함수를 그릴 건데 디테일은 좀 살려서 어떻게? 원점 하나 쓱 지나게 만들고 여기서도 어떻게? 이 정도쯤 하나 쓱 지나게 만들 법 하겠죠. 오케이? 실제로 저기다 2K 집어넣으면 죽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여기까지 혹시 불만 있나요? 불만 딱히 없겠지? 그러면 너를 가져다 뭐라 했냐면 원점 O, 너를 A, 너를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서로 다른 두 점, 너를 A, 너를 B라고 한번 부를게. 오케이? 거기서 만드는 삼각형 넓이 표현하고 있고 선분 AB 중점.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 거고 AB의 중점도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었겠죠? 맞아요? 보는 순간 이제 그 생각은 했어요. 저번에 그 V3호 자체가 여기서 갑자기 도형 넓이 쓰는 게 하나 있어서 갖고 그런 뉘앙스의 문제를 딱 고민을 잠깐 해봤지만 일단 좌표 잡는 게 더 우선일 것 같긴 해서 좌표를 한번 설정을 해봤어. 이 문제 안 풀렸던 친구들은 좌표 잡는 게 잘 안 됐을 거거든요. 일단 웬만한 경우에 함수 그래프 나오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좌표 잡는 게 기본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할게요. A라는 여기 좌표를 모르잖아. 여기를 내가 그냥 A,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 오케이? A, 어찌고 이런 식일 거야. B라는 여기 좌표를 내가 B, 어찌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B, 어찌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주고 있는 대상 자체가 처음에 중점의 좌표거든. 중점의 X좌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랑 B를 저기에 X좌표로 설정했으니까 A 더하기 B를 하면 가운데 2배인 10이 나와야만 하는 거지. 이렇게 식 하나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두 번째로요. 여기서 지금 넓이를 바로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K라는 문자도 새로 들어있잖아.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의 생각이 한번 들었었냐면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K를 구해야 돼서 K에 대한 식이 하나 필요하거든.
여기 함수를 대칭을 한번 이렇게 시켰다 쳐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림 실력의 문제가 살짝 그게 그거네. 개 못하네. 이렇게 한번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제 뭔 짓거리를 한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를 K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 거거든? 이 짓거리를 왜 했냐면 여기 있는 B좌표를요 너랑 관련된 친구를 뭔가 표현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나는. 그럼 상식적으로 얘를 딱 뒤집어서 마주친 이 친구는 A라는 점에서는 원점에 대한 대칭일 거고 B라는 점에서는 어디? K에 대한 대칭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있는 이 점을 가져다가 너가 마이너스 A, 어찌고야 이렇게 체크를 할 만할 거거든요. 그렇지? A, 0에 대한 대칭일 테니까. 맞아?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A랑 B를 더하면 걔네들의 가운데가 어디라고? 이 두 점에 대한 가운데는 K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K의 2배가 나와서 2K라고 쓸 수 있겠죠. 종원아 너 괜찮아? 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하라고요?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대칭 관계에 있을 만한 부분을 하나 체크해 본 거거든요. 너랑 이렇게 대칭, 너랑 이렇게 대칭 관계식 하나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일단은 뭔가 문자 3개랑 식 뭔가 2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엮어 좀 봤어요. 얘네들 엮어내고 나면 A 플러스 K라는 게 5인 것까지는 일단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잠깐 멈췄어. 식 정리하려다 딱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너네들의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 구하기 전에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결국에는 요 빨간색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밑변을 너라고 잡으면 높이가 요만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이 검정색 직선들이 기울기가 하나는 1이고 다른 하나가 마일이지.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90도의 확인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밑변에 대한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돼요? 높이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저게 몇 컴마 몇이니? 이 검정색이 K, K거든? 이 점에 대해서 있는 요만큼 또 이렇게 오는 거 얘가 뭐라고?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삼각형 높이 한번 써봐야지 하고 이렇게 써봤어. OAB라는 친구는 미분의 1에 여기가 5다. 밑변을 OA라고 설정을 하면 높이가 누가 돼? 여기 있는 요 좌표 이름 좀 붙일게요. 너를 C라고 좀 부를게. 오케이? 그러면 CB를 곱한 친구랑 똑같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가져다가 이제 식을 그냥 표현을 해보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데서 되게 자주 써먹는 스킬들이니까 그냥 기억 좀 하세요. 너 여기 있는 빨간색 길이 궁금하지? 맞아?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얘 기울기가 1인 거 보니까 탄젠트 45도짜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A, 라고 설정한 순간 얘가 A, A짜리였어 지금. 그렇지? 근데 얘가 A 여기는 A 루트 2 이렇게 나왔겠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가 45도를 잘 활용을 하면 OA라는 친구가 2분의 1에 A 루트 2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삼각형으로 따지면 정신이 너무 없다. 삼각형으로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45도 확인.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누구가 필요해?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 길이가 필요하지. 맞아? 그럼 얘를 찾으려면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 대한 얘도 45도짜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길이를 표현을 하셔야 될 거고, 내가 너를 좌표를 B라고 잡았고 여기를 K라고 알고 있잖아. B-K면 거기에 루트만 붙이면 끝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거 곱하기 B-K 거기에 루트 2야 이렇게 쓸 거고, 그 결론이 얼마였다? 그 결론이 10이었다 이렇게 적힐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미 위에서 A, B, K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있었잖아.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 일단 너네들은요 얘네끼리 이렇게 사라지겠지. 맞아? 남는 결론은 A, B-K 여기까지 써질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들 수 있어요? B라는 친구는 A 플러스 2K라고 들 수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A하고 A 플러스 2K 집어넣어서 K 그게 10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근데 이 와중에 A 플러스 K가 얼마였어? 5인 것까지도 알고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면 A 곱하기 5가 얼마다? 10이 다 체크가 될 거고 A는 2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K가 얼마야?
3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AK 찾았다. 그러면 어차피 B는 찾은 거고 문제에서 M을 물어보고 있지 갑자기. 그래서 M을 찾기 위한 고민을 잠깐 하시면 되고요. M은 어떻게 찾아야 돼? 어차피 여기 있는 함수 요 크기 값을 찾으려면 0, 2분의 파이 이런 데도 어차피 못 찾아. 항상 하나의 교점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A라는 요 친구 입에 안 쓰면 얘가 얼마? 2,2짜리잖아. 2,2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K도 알고 있죠 지금.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M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M을 찾으면 답이 나오고 끝난다. 이 정도 문제일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사실 뭐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무난하게 풀릴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요거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그것도 잘 안 풀릴 텐데 그 지수로 그 함수 그려놓고 좌표 잡는 게 아직 그것도 힘들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좌표 잡는 연습은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새로 설정할지 있는 문자들을 섞어서 표현을 할지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해줘야 될 거고 여기서 아무 부담 없이 나 같은 경우는 A, B를 구하긴 했는데 그게 싫다면 뭐 다른 고민을 해보긴 했을 거야. 뭐 어떤 친구는 A라고 하면 마이너스 A 두고 그거 대칭시켜갖고 여기를 뭐 EK 마이너스 A 이렇게 두긴 했을 거거든.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뭐그 정도 관계식들을 세우는 게 필요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교적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거. 여기 있는 이 친구 기울기 보고 수직임을 확인해서 너가 높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기울기가 1짜리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1대1대 루트에 있어서 길이를 좀 편하게 갖고 오는 걸 굉장히 자주 쓰는 스킬들이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니? 이건 아까보다 나. 이거 무조건 나 시험장에선. 요건 연습 좀 잘 좀 해보시고요. 넘어 좀 갈게요. 20번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이번에 20번이 한 2개? 아 이거 말고 V 나중에 풀어봐. 나중에 또 괜찮은 게 있더라고. 요거 딱 이제 그거야. 로그 함수가 하나 있고 그 점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2를 딱 줬는데 그 점에 누가 나와? 지수 함수가 딱 나와. 근데 대충 보면 역함수는 아니고 역함수가 중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저기에 대한 역함수를 한번 구해도 되고 그려도 되고 편한 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나 F 인버스 한 번만 구할게. 안 구해도 되는데 그냥 편하게 궁금하니까. 넘기면 x-a일 거고 넘기면 2의 x-a일 거고 다시 넘겨서 어떻게? 2의 x-a 플러스 2a 요런 꼴이었겠죠. 이게 인버스 함수였을 거야. 자 대충 한번 그립시다. 괜찮니 예린아? 피곤해? 너 요즘 뭐해? 너 요즘 계속 피곤해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가 y는 x 상태였을 거고요. x쪽, y쪽. 그 다음에 로그 함수 하나 있었다 칩시다. 와 확실히 이걸로 그리니까 잘 그려지는 것 같아. 못하네.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너에 대한 역함수 하고 이 친구 좀 맞게 이렇게 좀 조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쓰면 괜찮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상이 너가 f라는 함수였어. 너가 f 인버스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f 인버스랑 이 친구를 비교를 좀 해보자. 자, 얘는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이동한 친구지. 그러니까 저 친구가 원래 있던 인버스를 기점으로 뭘 했냐면 평행 이동을 한번 했을 거야. 예? 여기서 뭐 a만큼 이제 돌아가고 뭐 왔다 갔다 했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면 그 직선이 하나 있었잖아.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맞아?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너라는 점을 뭐라 그랬냐면 너가 2a 플러스 1,a야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러면 역함수에 대한 거니까 너가 a, 2a 플러스 1이란 좌표가 됐겠지. 오케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주어져 있던 이 친구는요 너에 대해서 무슨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a만큼 한 친구였던 거잖아. 맞아요? 너 잠깐만 이거 반대로 썼나?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겠니? a만큼 하고 저기다가 2a 빼주니까 한번 써주자. 오케이. 봐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요 차이가 그럼 계속 뭐가 나와야 돼? 일정하게 나와야 돼. 일정하게. 중점을 쓰니까 1대1의 비율이고 여기도 1대1의 비율이야? 그럼 계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만큼의 차이. 다시 요만큼의 그림 실력의 문제지. 이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건 똑같은 거야. 오케이? 얘가 얼마라고? 얘가 A만큼 차이 난다고? 그럼 이 친구가 2A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가 A만큼 차이 나고 여기가 2A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얘네들끼리 관계를 보기 좀 어지럽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로 이제 그대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는 거거든?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A 플러스 1 A만큼 빼고 플러스 5 잠깐만 마이너스 2 평행 4의 평행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친구에서 여기만큼 넘어가면 2A만큼 준 거고 여기 올라가면 4A만큼 올라간 거잖아. 맞아? 여기서 2A만큼 줄이면 이 좌표 기준으로 2A만큼 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 1이 되겠지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4A만큼 올라간 거지. 그럼 여기서 4의 1을 더하면 5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1,5A 이렇게 써질 거고 결국에 너네 둘의 중점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맞아요? 실제로 해보면 뭐 이제 똑같아지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 근데 저 좌표가 틀리지 않나요? 저거 A, 2 플러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아 그렇네. 요 친구는 좀 삭제 좀 할게. 이게 그게 잘못됐다. 얘가 y는 x대칭이라서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똑같은 점을 그거 하는 거지. 얘네 두 개가 그 역함수 교점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네는 아예 관련이 없는 점이구나. 요거는 하나 뺄게요. 만약에 기울기 이렇게 진짜 수직하게 들어왔던 친구 얘네 둘이는 그게 맞아. 오케이? 이렇게만 좀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기울기 하나 살려놓고 저 친구들을 그냥 식에 집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얘네 둘은 확실한 거야 지금. 얘가 여기 위에 있는 친구잖아. 이 친구가 여기 위에 있는 친구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자식도 성립은 해야 되죠. 그럼 5A라는 친구가 얼마야? 2 플러스 4A가 될 거고 결론적으로 A는 2야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날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아마 풀 때 이러면 다 끝난 거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마 풀 때 그냥 요거 얘 그려놓고 중점이니까 이거 그리는 것까지만 명확히 그려놓으면 비교정도는 좀 잘 띄긴 하고요.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 있었던 거 기울기 1짜리 가지고 루트 2로 넘어갔던 거 기억나? 아까? 방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길이가 A면 여기 A 루트 2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그 기울기에서 오는 내용을 길이로 넘어가든가 얘를 좌표로 넘어가는 행동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기울기에서 비율 갖고 길이로 넘어가고 그거 갖고 좌표 표현하고 이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라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행동들이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가줘야 되겠다. 오케이? 이 정도 얘기를 할게요. 넘어가서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자. 21번은 나는 사실 시험장에서 충분히 나올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 저거 나오면 계산하다가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이러면서 틀릴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거든요. 일단 관계식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고 도형을 보는 순간 무슨 내용을 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가 봐도 여기서 원주각의 성질들을 계속 써먹겠다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당연하지 저거는. 그렇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설정할 게 너무 늘어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관계식이 너무 복잡하고 일단은 알고 있는 내용도 빨간색으로 체크하면서 들어갈게. 반지름은 루트 7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인 법칙이든 무언가를 쓸 때 큰 부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B 길이 알고 있으니까 요 친구는 알고 있어. 너가 2루트 3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알려줬어? C, D 알려줬으니까 여기 요거 이 친구도 루트 3이야. 여기까지도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도 여기 각을 굳이 아닌데 여기 각이네. 여기 각을 굳이 2분의 파이보다 크다고는 알려줬어. ABC 각을 일단 당장 써먹을 일 없으니까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좀 궁금해지게 만드는 내용은 삼각형들의 넓이 B거든요. A, B, D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랑 그 다음에 무슨 삼각형이니? ACD 이 삼각형, 얘네들끼리 지금 넓이 B가 어떻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저걸 당장 쓰긴 좀 힘들고요. 이 정도쯤에서 멈춰놓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당연히 원주각을 쓰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게 BC의 제곱이란 말이야. 궁금한 요 친구는 그냥 빨간색 진한 걸로 요걸로 한번 표현을 할게요. 얘를 찾아오래요. 그러면 넓이에 대한 조건은 이 삼각형에서 하나 하고 요 삼각형에서 하나 했거든. 그러면 당연히 AD라는 두 점에 대한 호가 똑같으니까 두 변의 사인 끼인각 해서 넓이 B를 좀 보고 싶은 건가 이 생각은 들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이는 대로 그냥 한번 써봤어. 넓이 B 한번 써야지 하고 삼각형 A, D, B짜리 한번 할게요. 이 친구는 2분의 1에 너 BD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BD라고 쓰시고 AB는 아니까 2루트 3이야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사인 한 다음에 여기를 지금 내가 풀 때랑은 순서가 좀 달라서 여기 그냥 세타 프라임으로 설정 좀 할게요. 오케이? 여기를 또 뭐라고? 세타 프라임으로 설정 좀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사인 세타 프라임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 너라는 넓이가 있고 다시 삼각형 이번에는 A, C, D 이렇게 들어갈 건데 너는 2분의 1에 AC에다가 루트 3에다가 그 다음 사인 세타 프라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합시다. 그럼 저 두 녀석이 뭐 하나? 3분의 4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귀찮으니까 좀 지울게. 이렇게 지우고 너네들이 똑같긴 똑같은데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너한테 3분의 4를 붙여줘야지 똑같아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울 거 지워볼게요. 2분의 1 사라져. 그렇지? 루트 3도 사라져. 사인 세타 프라임까지 사라져. 맞아? 그래서 여기서 누굴 찾냐면 BD 대 2배의 BD 이 친구 지우자. 이렇게 좀 넣을게. BD 대 3분의 2 AC 여기로 식이 하나 나오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BD도 그렇고 AC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저 관계식에서 멈추는 거거든. 나머지 조건은 무언가를 활용해갖고 반지름을 활용해갖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지 난 솔직히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반지름 보고 무슨 법칙 쓰고 싶어져야 돼? 사인 법칙 쓸만 하겠죠. 그냥 사인 법칙을 써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사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변이 누구야? 너랑 너잖아. 그럼 얘네들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겠죠, 구조 자체가. 그러면 얘랑 마주보는 삼각형을 당연히 이딴 걸로 하시면 안 될 거고 접한 친구로 볼 거니까 각 D 이만큼에 대한 걸로 사인 법칙을 한번 쓰겠다. 그러면 여기를 내가 모르니까 그냥 너도 이제 알파라고 한번 설정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2루트 3이라는 게 반지름이 루트 7이니까 2루트 7입니다. 여기까지 둘 거고요. 정리하시면 루트 7분의 3이 루트 3이 사인 알파야 여기 확정으로 나오겠지. 나온 순간 코사인 계산할 수 있을 거라서 필요하면 미리 좀 해두면 되고 결국에 코사인 알파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루트 3에 대해 여기를 베타라고 둬버리면 다시 사인 베타분의 누구? 루트 3이 2루트 7일 거야. 얘도 정리하면 사인 베타라는 친구는 2분의 루트 7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너를 가져다가 정리를 하셔서 코사인 뭐까지? 베타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도 멈췄어요.
각 설정을 늘리긴 늘리고 그거에 따른 정리도 해놓긴 했는데 아직 감이 오진 않거든. 이렇게 한번 좀 할까 그러면 알파 베타. 자 여기 각을요 내가 이제 세타라고 다시 부를게. 오케이? 저기를 세타라고 부르는 순간 여기도 뭐가 돼?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저거부터 시작해갖고 세타 프라임을 괜히 만든 거고. 자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순간 약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 변에 대한 내용이 지금 길이로 나와 있는데 각 두 개가 똑같단 말이야. 아 얘네 닮음이겠다 그치? 너네 닮음이고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2 닮음인 거 맞지? 아 그러니까 여기 짧은 요만큼이 1이라면 너는 2일 거야. 다시 요만큼이 누구라면 B라면 뭐 여긴 2B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닮음을 쭉 써먹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그릴게요. 그냥 대충 그릴게. 약간 이제 뭐 이런 뉘앙스의 도형이 있겠죠. 이런 뉘앙스의 도형이 딱 있어서 너를 뭐 A라고 B라고 C라고 D라고 한번 둔다 칩시다.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상황. 그치? 안에는 모래시계 같은 거 꺼내온 거야. 그럼 쟤네들이 닮음이다 보니까 여기를 2A라고 설정하면 너가 A, 너가 B라고 설정되면 너가 2B 이렇게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상황이고 문제에서 물어본 친구 궁금한 건 아직도 여긴 거고요. 오케이? 자, 넓이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게요. BD라는 친구 대신에 2A 플러스 B라고 써도 괜찮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꿔보자? 2A 플러스 B라는 친구는 3분의 2에 AC 대신에 A 플러스 2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식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B라는 친구는 4A 여기까지 또 정리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B 대신에 4A로 바꾸면 여기가 4A 여기는 얼마? 8A 뭐 이런 상황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충 이제 뭐 변에 대한 내용을 하나에 대한 길이비로 다 표현을 해버린 거지. 그 상태에서 궁금한 거는 BC에 대한 건데 빨간 부분은요 여기 가운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주시면 내가 너를 X라도 쓸 때 X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는 무슨 짓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A, B, C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A, B, C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알파, 베타, A, B, D, C, C, X 하고 9A 하고 조금 A, B, C가 아니라 3A 알파 오케이 이렇게 좀 할게요. 각이 너무 많아. 이게 원주각 성질 써야 되니까 A, B를 한번 잡아다 치자. 그럼 얘 점 똑같이 옮기면 요만큼도 얼마가 돼? 알파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베타고 이렇게 들어올 건데 여기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알파인 상태잖아. 그럼 삼각형이 원래 이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 어디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고 오케이? 두 번째는 삼각형 여기를 뭐 누구라고 하지? 정해지진 않았죠. A, B, C, D, E 이렇게 잡을게. 오케이? 그럼 삼각형 B, C, E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시면 되거든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까 그러면 너 알파라는 각을 구했잖아. 아까 사인 코사인 다 구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모르는 X 오케이? 요거 모르는 A 여기 알고 있는 숫자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리면 모르는 게 누구밖에 없는 거야? X랑 A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도 이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 딱 돌리면 X 모르고 A 모르고 그것들로 만든 또 A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럼 거기도 정리가 쭉 되겠지? 결국에는 A랑 X에 대한 물자석의 식두기 연립하고 내용 끝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 얘를 아마 풀려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풀려면 명확히 아는 것과 명확히 모르는 것 차이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계속 각에 대한 표현들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행동은 일단 해놓고 끝내세요. 그 다음 머릿속에 그냥 알파벳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모르는 식 표현해두는 거 이것도 그냥 당연히 할 거잖아. 해서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고민을 하면서 문제 풀어나오는 방향 자체가 지금 각을 계속 설정을 해. 미쳐가지고 각을 설정을 해. 사실 설정 안 해도 되는데 똑같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 얘가 얘랑 똑같아, 뭐 이 친구 얘랑 똑같아 이런 게 보일 거고 사실은 뭐 이건 있어요.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세타 프라임은 사실 필요가 없지. 그럼 얘 뭐 그냥 없는 세트로 지워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파벳 했으니까 그냥 너가 되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각을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닮은 비를 찾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이 문제 풀면서 너가 닮은 비이기 때문에 문제를 설정해서 이건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 BD 전체를 구하거나 AC 전체를 구하는 게 문제 풀어보면 알았겠지만 안 되거든 그게. 그래서 보다 보니 닮은 비가 보이고 문제가 넘어가서 풀리는 느낌이 있었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등 문제에서 도형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들이 항상 원을 가지고 원주각 이동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닮음을 보게 하는 거 있죠. 우리 지난번에 이 모의고사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원 생겨가지고 원을 뭔가 이렇게 딱 하고 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중점끼리 이어버리면 닮음이고 나와갖고 문제 풀리는 거 하나 있었거든. 이런 식으로 닮음 보는 게 생각보다 중학교 2학년 건데 실제 풀다 보면 잘 안 보이긴 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항상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게요. 괜찮을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겠지만 너네 보통 모의고사 보다 보면 몇 문제 정도 못 풀어? 혹시 10문제 넘는다? 10문제 근접하다 거의 그 정도? 5문제 거의 가까운? 4개? 5개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요 약간 이런 거 같아. 만약에 여기 시험지였으면 내 생각에 난 14번에서 한번 깨질 것 같거든 머리가. 이거 어떻게 풀려는 거야? 넘어갔더니 15번 좀 그리다 보면 귀찮은데 막상 풀다 보면 쓱싹쓱싹 풀렸어. 그리고 넘어가서 20번 뭐 상황에 따라 안 보이려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면 막상 금방 풀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21번이 더럽게 계산이 많은 게 누가 봐도 보여요. 이미 대충 여기 어딘가부터 대충 느낌이 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닮은 게 안 보이면 못 푸는 문제긴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 풀 때 내가 닮은 게 보기 전까지 계속 무슨 생각하면서 보는 거냐면 이거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뭔가 딱 하나만 내가 눈에 더 보인다면 풀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21번, 22번 들어가면 막상 할만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다 같은 맥락인데 풀 거 다 풀고 한 5개 있잖아. 그러면 진짜 거기서 딱 한 문제라도 저 22번 같은 거 딱 한 문제라도 풀어낸다면 무조건 등급이 하나 정도 오르거든요. 보통 그쯤에서. 만약에 있으면 제가 10개 정도 못 풀어요. 그러면 진짜 애매한 거 딱 하나 있지. 그걸 딱 풀어주시면 남은 친구들이 뭐 너랑 거의 비슷한 친구들 기준에서 너가 한 문제 더 맞추는 거라서 그게 등급을 꽤 많이 올려준단 말이야. 몇 분위를.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남고 대충 한 5개에서 8개 정도 못 풀면 꼭 풀어야겠다 싶은 거 하나 잘 선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할 겁니다. 22번 좀 볼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fx를 줬어요. 기하속별로 줬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x란 친구는 적분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하나를 줄여놓고 나서 적분을 하고 있지. 그렇구나. 근데 얘가 1까지는 뭐 하고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1부터는 다시 증가를 한대. 그럼 감소 증가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판단을 위해서 G'X로 내려가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미분을 해버리면 fx라고 쓰고 빼기 1 여기까지 써지겠죠.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1 이전에선 음수고 1 이후에선 양수야 이렇게 체크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fx가 이미 이렇게 생긴 게 확정이죠.
그럼 생각보다 편한 게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하나는 쭉 해놓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런 3차 함수처럼 대충 생겨 있었을 거고 거기가 지금 기함수니까 여기가 x축, y축이었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좌표를 잡으려면 뭐 굳이 잡긴 할 텐데 약간 여기서 멈출게. 자, 이런 상태. 근데 너가 하나 줄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잖아. 맞아요? 함수가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축이 올라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실근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이 상황에선 실근이 3개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1을 기점으로 뭐 한다? 실근 한 번만 있어야 얘기가 될 거라서 일단 최소한 누구보단 이 접하는 포인트보단 올라갈 거야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물론 실근이 정확히 2개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렇지? 바뀌지만 않으면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내용 자체가 F3의 최대를 구해달라거든요. 그러면 3의 최대가 돼야 되니까 1을 기점으로 얼마까지 떨어지겠냐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요 이 상태에서 너가 일단 요거밖에 안 될 거고 이건 또 다른 거네. 내가 보던 게 뭐니? 이거였구나. 이렇게까지 들어올 거고 어쨌든 최대라고 했으니까 굳이 봐봐 여기 있는 이 값을 더 올려버리면 1이라는 친구가 계속 오른쪽으로 밀릴 거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릴 거고 3이라는 친구도 저 어딘가에 계속 들어는 있겠죠. 맞아요?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이래서 증가한다. F G형은 0이야. 오케이, 그냥 이 정도로 잠깐 두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들어갈게. 너를 1이라고 쳐보자. 오케이? 여기가 1이었다 쳐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얼마가 돼야 되지? 잠깐. 그냥 요거 2개를 좀 그릴게요. 원래 사실 제대로 풀려면은 그 범위 구하고 계산하는 게 맞긴 할 거거든. 여기 있는 지점이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자리 요거 될 거고 너는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는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가져다가 이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함수를 내리는 것처럼 그려볼게. 함수를 내리는 것처럼 그려놓으면 뭐 이 정도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얼마나 두겠다? 1이라고 두겠다. 1에서 감소 증가 더 커지면 더 커질 거고 관찰 최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푸는 게 낫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여기서 얼마큼 올리냐에 따라서 최대가 계속 변하긴 할 건데 가능한 B의 범위나 구간을 찾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이라고 일단 치고 계산을 시작을 해버리면 이 상황이라고 치고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요 지점이요. 이제 원래 있었던 너 이거 비율하기 알지? 이 기함수의 가운데 변곡점을 지나고 있으면 여기가 1대 루트 3이잖아. 맞아? 요만큼 내려오니까 여기 극값이 나오는 지점이 루트 3만큼 나는 친구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a의 루트 b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네들을 기점으로 가운데 이 지점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는 얼마여야 되는데 원래 루트 3 a분의 루트 b 이렇게 들어오긴 할 건데 2대 1 오케이. 근데 요거 계산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거 맞아? 비율 자체가 2대 1인 거?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 근데 그거 알지?
근, 접, 변, 접, 근 얘는 다 1대1 대 1인 거 알죠? 석현이 알아 몰라? 몰라? 네, 나중에 하나 보여줄게. 일단 1대 1인 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여기가 비율이 1대 1 대 1이야. 알고 있지? 그래서 여기 좌표가 2분의 1인 게 확정. 그렇죠? 결론적으로 루트 3a에 루트 b라는 친구가 2분의 1일까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요거를 식을 정리를 다 해버리면 4b라는 친구가 3a라고 정리는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g' 가지고 우리가 1을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이 나오니까 그럼 g'1이란 친구가 f1에서 빼기 1인데 지금 상황으로만 따지면 그게 0일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f1이라는 친구가 1이 될 건데 f1은요 함수를 내가 누구로 뒀으니까 너라고 뒀으니까 a-b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식이 하나가 더 생길 거고 두 놈을 가져다 뭐 해서 연산해서 a, b 다 찾고 끝내자는 이런 상황일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뭐가 되냐면 사실 이 내용은요 변하지 않는 내용이거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1에서 근을 갖는 건 확신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서 1에서 근을 갖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인데 사실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식이 나온다는 말 자체가 이 식이 나온다는 말 자체가 얘가 1이고 여기가 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풀린 거잖아. 맞아요? 그럼 그게 아닌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잠깐 칠성해볼게. 얘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가고 있었다면 너가 1일 거고 나머지 여기 어딘가에 있는 얘가 3이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내용들이 써져져 있단 말이야. 22번이지 저거. 해설지 보시면은 뭐 중근을 갖거나 실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접하거나 실근 하나만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가능한 케이스 자체가 누구니까? 가능한 케이스 자체가 저렇게 해서 판별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정리하고 나면 가능한 b가 1, 2, 3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이거 실제 시험에서 풀 거면 무조건 이게 나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사실 그냥 느낌이 그쵸? 접하는 케이스여야지 식도 좀 편하게 나오긴 할 거고 이게 다 외세적인 사고라서 그래? 편하게 나오긴 할 거고 항상 이 접하는 부분일 때가 좀 비교적 특이한 케이스라서 보통 문제 세팅을 이렇게 많이 해주긴 하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볼까?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gx가 있고 감소 증가하고 f3에서 최대 쭉 필요 없고 칸 내려갈 거고 약간 내가 이 정도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볼록한 포인트 있죠. 이 볼록한 포인트 이 길이가 정확히 1이어야지 이만큼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면 그림상으로 지금 인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 요 친구 원래 있었던 요걸 기준으로 이만큼 길이가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a-b에 대한 값이 좀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작아지다 보면 결국에 f3 값이 커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것보다는 무조건 접해 있는 상황이 제일 크겠네라는 결론을 내고 끝냈었는데 그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일단 21번보다 훨씬 쉽거든요. 지금 풀었을 때 풀고 적당히 계산하고 비율 관계 정도 쓰시면 금방 푸는 문제였던 것 같긴 하다. 오케이, 넘어갔다 올게. 28번 28번은 그냥 계산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28번 혹시 맞추신 분?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근데 저번에 형기가 물어봤던 게 뭐였더라? 문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내가 한번 칠판에서 뭐 그려줄게 하고 말았던 거 카톡에서.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내가 기억하는 뉘앙스가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무슨 질문이었냐면은 어떤 fx라는 친구가 0에서 1 사이에 나와 있어. 구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 이때는 이런 fx를 알려줬었어. 근데 문제를 막 풀다 봤더니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1부터 2짜리에 돼 있는 fx를 뭔가 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가 왜냐면 이게 문제가 뉘앙스가 거의 비슷했었어갖고 풀다가 내가 이거 한번 말해줘야지 하고 말았었는데 좀 더 문제 보고 다시 해야겠다. 요거부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봐봐. 지금 이 문제도 읽어보시면 도함수가 연속이고 1부터 2라는 구간을 줄 테니까 거기서 가나 전부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1부터 2에서는 비교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적분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 근데 이 적분하는 대상을 보고 먼저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부분 적분할까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생각을 해야 돼. 나는 1, 2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얘는 1, 4를 물어보고 있지. 맞아? 그리고 가족권 같은 경우는 FG를 갖고 뭐 만들어 놓은 친구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나조건은 여기 2배가 붙어 있죠. 오케이? 그럼 안에 들어있는 X가 2배라는 건 우리가 원래 한 칸짜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잖아. 근데 얘를 이용하다 보면 2칸짜리에 대한 정보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좀 핵심적인 아이디어야. 결국에 요거 한 번만 얘기해보고 갈까? 어떤 fx가 있었어. 이 fx가 f2x로 변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fx라는 친구가 원래 요런 한 주기를 딱 끝내고 오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예를 들어 여기 0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 ex에 대한 친구는 주기가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 이 주기가 어떻게 됐을까? 0부터 어디까지? 5까지죠. 계산을 해보면 똑같지.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거의 2배는 함수를 2배 줄인다고 봐도 상관이 없거든. 축약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너를 가지고 구간에 대한 축약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나는 1에서 2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1에서 2까지 x, f, x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어. 그러면 남은 포인트가 2부터 4까지잖아. 맞아? 2부터 4까지 x, f, x로 정리가 되겠다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여기서요 2부터 4까지가 몇 칸짜리라고? 2칸짜리라고. 그럼 나 이 2칸짜리를 활용하기 위해 누구를? 나조건을 가지고 올 거잖아. 오케이? 이 2칸짜리 활용하려고 이렇게 한번 쓰는 거야. 그러면 ET라는 친구를 X라고 치자. 오케이? ET라는 친구를 X라고 치자. 얘를 미분하면 EDT라는 친구가 DX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빨간색 친구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X가 2부터 4까지였지. 맞아요? T를 기준으로는 1부터 2까지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X 대신에 ET라고 쓸 거고 뒤에 있는 FX 대신에 FET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DX 대신에 EDT라고 쓰겠죠. 맞아요?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놓으면 1부터 2까지 4, T, F, ET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렇게 식이 정리가 한번 되면 너를 더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 적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자를 바꿔도 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랑 1부터 2까지의 t를 x로 다시 바꿔주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이제 우리가 EX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놔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겠죠. 그럼 나는 FEX가 아니라 4XFEX잖아. 앞에다가 4X를 곱했단 말이야. 여기도 4X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XGX에다가 더하기 4X 세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대상이
1부터 2까지 xfx 하나 있고 뭐야 이거 xf 왜 이래 fx 하나 있고 더하기 1부터 2까지 4xf2x 대신에 누구라고? x gx 더하기 4x 세제곱이라고 써놔도 괜찮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구간이 똑같으니까 얘네들끼리 전부 더해도 문제가 없어질 거고 맞아요? 여기서 x끼리 묶어내고 나면 어떻게 돼? f 더하기 g 더하기 4x 세제곱 dx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f 더하기 g를 누구로 본대? 이거로 본대. 저 자리에 저거 집어넣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그 다음에 저 친구 자리 두고 x제곱 플러스 1에 제곱에 4 붙이고 2인가? 얼마지? 2를 붙이고 더하기 4x 세제곱에 dx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에 대한 적분을 따로 수행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차피 편하게 적분할 거고 얘는 위로 올리면 2x짜리가 치원 적분하면 계산 끝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이렇게 풀면 끝날 텐데 사실 너네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거는 실제 시험 장면 오히려 잘 풀린단 말이야. 뭔지 알아? 자주 보다 보면 막 괜찮다고 푸는 그런 뉘앙스의 문제라서 아마 나름 괜찮긴 할 건데 이 문제를 풀다가 망하는 포인트들은 보통 이런 거야.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거를 보시고 나조건을 보시고 구간을 2배로 늘려주네 라는 생각을 해야 뭐라고? 구간을 2배로 늘려주네? 다시 뭐라고? 이게 약간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있던 친구가 이렇게 바뀌면 구간을 좁혀서 보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로는 너에 대한 내용의 2배를 압축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1부터 4까지 3칸짜리인데 1부터 2까지 한 칸은 문제가 없고 2부터 4까지 2칸짜리를 한 칸에 보고 싶은 게 문제인 거거든 지금. 그래서 나조건을 그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지 계산을 할 법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 FG에 대한 뭔가 식 2개니까 연립해서 FG를 구할까? 이렇게 하시면 못 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사실 뭐 이 식들끼리 4배 한 다음에 더하고 빼고 해보는 것도 나쁜 짓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몇 칸에 대한 얘기를 접근시키는 건지 알고 계셔야 계산을 좀 할 것 같고 사실은 아이디어는 저기서 빨간색을 저렇게 바꾸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편해지게 풀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문제가 끝났겠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29번 요건 좀 계산이 많아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나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미적분이 이번에 힘이 좀 빠져 있었어 문제가. 양수 t에 대해서 t sin x를 가지고 저거 두 개랑 만나는 q, p라고 하겠대요. 뭐 그릴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게 잠깐 그려볼게. pq라고 했구나.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한 칸만 볼 거니까 살짝 내려서 볼게. 이 정도 해놓고 처음 코사인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이 코사인은 여기서 2배에서 빠르게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사인이라는 친구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여기 막까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을 가져다가 P라고 여기 있는 이 점을 가져다가 Q라고 부르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PQ의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PQ 좌표를 뭐 하자? 설정하자 이 생각 그냥 할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냥 계산이 쭉 들어가는 거야. 계산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로 P를 구하고 싶으면요 코사인 X랑 누가 같아질 때야? T 사인 X랑 같아질 때겠지. 맞아? 그럼 저걸 같아지는 x가 알파라고 쳐보자. x가 알파일 때 만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코사인 알파는 t 사인 알파라고 쓰게 될 거고 정리를 하시면 t분의 1이라는 게 탄젠트 알파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이 순간 너네가 다시 정리해갖고 누구라고? 코사인 알파로 정리해볼 법은 하거든요. 왠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자. 여기까지는 써볼만 하다고요. 그렇지? 여기까지는 다들 들어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Q좌표도 똑같이 구하고 싶거든? 그럼 Q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엔 누가? 너랑 너가 만나는 점이잖아. 그 지점을 베타라고 잡으면 이 코사인 베타가 누구다? T 사인 베타랑 똑같다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정리를 하시면 T분의 2라는 친구가
탄젠트 베타야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거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코사인 베타라는 친구는 쭉 정리해서 루트 t제곱 플러스 4에 t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뭔 짓거리 했냐면 코사인 알파 베타에 대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필요해야 되는 게 이 p좌표를 한번 좌표로 써보면 알파라고 설정을 했잖아. 그 순간 코사인 위에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라고 쓸만하겠죠. 맞아요? 여기 있는 좌표를 얼마라고? 베타라고 설정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2 코사인 베타가 되어 있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쟤네를 쓰려고 하는 게 당연하거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기울기 한번 표현할게.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상황상으로는 원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2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게 기본이죠. 근데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모르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알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하시면 결론적으로 FT라는 기울기가 다 써줘야 되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의 값을 대입 좀 하시고요. 남은 거 빨리 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분자에 t가 남고 분 옆에다가 이렇게 좀 쓰자. 루트 t제곱 플러스 4 2 빼기 아이고 너무 많다. 여기까지 쓸 거거든요. 맞아요? 너네들 딱 해놓으면 분모 다른 거 냅두고 앞에 계속 여기 2 붙었으니까 2 냅두고 그치? t로 묶어버리고 얘는 있었으니까 짜잔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ft를 표현을 여기까지는 할만합니다. 아마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시면 이것까지 못 왔으면 보통 좌표 설정하다 그냥 좀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라 이러다 그냥 못 풀었을 거고 여기까지 들어오고 틀렸다 하시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거든. 남은 친구 전체는 t에 대한 식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친구들 정리를 해버리면 사인 제곱 t랑 어떻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표현하지 못해서 틀린 걸 거거든. 그러면 이 고민을 좀 해볼만 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되면 코사인 알파처럼 t를 바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근데 그러면 t랑 알파의 관계는 어떤지 t랑 베타의 관계는 어떤지 이거를 설정하기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일하게 삼각함수에서는 역함수를 못 쓰고 있는 거 알아? 그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삼각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맞아? 얘 역함수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삼각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는 알파 베타를 t로 두고 막 뭔가 계산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베타랑 알파를 어떻게든 해서 뭐 하겠다? t로 표현하겠다는 목표만 갖고 있겠죠 지금. 맞아요? 그럼 여기서 추천해주는 내용은 딱 이건 거야. 여기서 써야 되는 포인트는요. 근데 포인트가 스펠링이 이게 맞아? 아싸. 알파랑 베타를 누구로? t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대신에 누구?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로는 표현이 가능해요. 이걸로는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렇지? 사인 알파, 코사인 이거는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어때? 탄젠트를 가져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버리면 이 친구는 탄젠트 값 너 다 알고 있지? 여기 좀 편한 숫자로 비교적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 탄젠트 덧셈 정리 쓸 수 있는 거 맞지? 어떻게 쓰더라? 1 플러스 탄에 탄 이렇게 들어오죠. 이걸 가져다 정리해버리면 그게 t제곱 플러스 2에 t가 돼 있을 거고, 오케이? 우리는 알파 베타 어차피 표현 못하잖아. 탄젠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거 기억나죠? 리미트를 싹 보냈을 때 x분의 탄젠트 x 하면은 1 나오는 거 기억나지? 저거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뭐라고? x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들어오면 정리 끝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거고 결국에 이 생각 해주시면 돼요. 저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표현이 안 돼. 너무 슬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코탄으로
걔네들을 보정해 줄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되고, 아 얘를 없앨 건 탄젠트든 사인이든 걔네들에 대한 값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럼 내 맘대로 거기 위에 붙여버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정값을 역수로 뒤에다 붙여주죠. 우리가 걔를 할 때 문제가 없도록 미리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탄젠트로 만든 이유는 원래 사인 아니면 탄젠트로 만들 건데 지금은 값 자체가 탄젠트가 편하니까 탄젠트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것만 딱 해놓으시면 이제 식이 이렇게 써질 겁니다. 너무 많아. 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인 제곱의 t에 ft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지? 이거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앞에 있는 게 원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t였고 뒤에 있는 요거 너무 귀찮지만 갖고 놓아야겠다. 좀 쓸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t 바로 하고 여기는 원래 있던 거 루트 짜리들 그대로 좀 쓰시고 그 뒤에 원래 누구 있었어 이제? 사인 제곱 들어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 제곱의 t를 밑에다가도 이렇게 또 써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감당하려고 정리를 하시다 보면 내가 베타가 감당 안 된다 했지. 그래서 너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탄젠트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버릴 거고, 내가 새롭게 추가한 이 친구를 감당하기 위해 너랑 똑같은 얘를 뭐 해야 돼요? 집어넣게 되겠죠. 맞아요? 제 역수를 옆에다 뭐 하자? 곱해주게 되겠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지들끼리 얘네 상쇄되는 거 맞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 누구 있었고? t 있었고 여기 괄호 있었던 것도 계산을 좀 할게요. 일단은 루트 t제곱 플러스 4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 그렇지? 이 상태에서 대각선 곱하면 2루트 얼마 빼기 루트 얼마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저 친구 다시 합차까지 또 써버릴게. 오케이? 합차까지 써버리면 참 귀찮긴 하지만 여기가 3t 제곱이 되고요. 이 지역에는 2 루트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4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뒤에 다시 두고 사인 제곱에 t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이러면 이제 계산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궁금할 만한 건 딱 이거 t에 대한 적용을 얘가 얼마큼 받아주는지 모르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건 니네 계산할 수 있지. 여기 쭉 할 수 있죠? 쭉 하세요. 얘는 이거야. 맞아? 그럼 t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0, 0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그럼 2분의 0이니까 0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가 0풀로 가면 탄젠트 누구?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체가 이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고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겠다. 맞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이 값이 0으로 간다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디에 가고 있다?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식을요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거야. x로 둬버리면 x가 0에 가고 x분의 탄젠트 x로 읽어도 상관없겠죠. 곱하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t라고 써버리고 너가 하던 그 행동 그대로 연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연산 맞아요? 요 행동만 딱 하시면 나머지 결과가 끝날 거고요. 탄젠트 1, x분의 탄젠트 x 1이죠? 그 다음 저기 있는 거 계산 좀 해보시면 얘네끼리 어차피 약분되죠 지금? 맞아? 그 상태에서 얼마 나와야 되니? 2t, 4t 0으로 가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얘네끼리 이렇게 또 대응이 돼가지고 3이 남겠죠? 맞아요? 이 친구는 뭐 2가 될 거고 여기 뭐 곱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0 들어가서 2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0 들어가서 여기가 2 되고 0 들어가서 2 되니까 4 8 3 남고 2였으니까 약분하면 4 돼갖고 4분의 3 뭐 이런 답이 나오겠죠? 결론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막 특이한 건 없었어. 뭔가 계산이 많거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느낌이 크게 없는데
딱 어려울 만한 거 하나가 표현할 거 하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처리하기 저거 하나가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뭐가 안 되니까 역함수 안 되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얘는. 왜냐면 이게 되잖아 나머지는 로그 2에 이 지점을 내가 알파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 값이 t라고 나오기로 했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알파 대신에 뭐라 쓰는데 2t라고 쓰는데 이런 정리가 되는데 사인 코사인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사인 알파를 t라고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만하다.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30번 잠깐 고민 좀 해보자. 이 풀이가 근데 굉장히 짧던데? 30번 맞추신 분? 근데 너 30번 질문 안 했던데? 이게 시간 제고 푸는데 30분은 맨날 안 푸는 말이야. 네. 다시 보니까 그냥 겁나 쉬워가지고. 이게 되게 쉬워요. 답지 혹시 보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춘 사람은 없는데 풀 수 없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거든 지금. 종아나? 풀어봤어 혹시? 아니요. 안 풀어봤지? 그냥 니네가 해봐. 진짜로 이거 다 이만큼밖에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30분 풀지도 않았거든 지금. 방금 했던 문제가 풀이가 이만큼 나와. 그 다음에 아까 막 계산 많이 하는데 14번이 어렵다 했죠. 13번 풀이 이만큼 나왔거든. 근데 30번이 답지에서 이 정도면은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 니네가 해봐. 일단 해보고 필요하면 또 부르세요. 그냥 따라보니까. 자, 궁으로 넘어가자.